네, 이어서 더 이슈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지수 전반적으로 지금 반등 기조가 연이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바닥을 잡았을까 많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안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까지 묶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스피가 한 달 동안 무려 8%나 빠졌습니다. 시한폭탄이라고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중 협상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도 남은 단계가 많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선 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밸류에이션을 가정해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은 이제는 제한될 거라는 시각들 오늘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아침발로 나온 이베스트 투자증권 레포트를 한번 좀 봤는데요. 코스피 반등 확률을 많이 보는데 지금 75%까지 잡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지수가 급락했을 동안에 그 이후에 한 달 동안의 추이를 봤더니 12번 가운데 9번의 아주 강한 반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변 없이 그런 패턴이 좀 나타날 거라는 전망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익의 바닥을 찍은 종목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2분기 그리고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낙폭과대주에 대한 베팅 주문도 오늘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 이영곤 팀장 연결해서요. 네, 시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조금 반신반의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지수가 바닥을 잡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이신지 향후도 지수에 대한 전망 어떻게 좀 가지고 계실까요? 예, 시장이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증시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인식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수준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무역 분쟁과 관련된 악재, 대외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주요한 요인으로 둘 수가 있겠는데요.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현 지수대에서의 어떤 지수 방어력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2000선 부분이 의미 있는 바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고요. 2000선 부분은 과거 이제 작년에 코스닥 PBR 저점 0.86배 정도 수준을 적용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들이 하향 이탈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4분기와 같은 그런 급락세가 또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있는데 사실 작년 하반기 지수가 많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좀 몰리면서 수급이 과도한 쏠림이 있었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재현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추가 조정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수준대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조금씩 더 적극적인 포지션으로 시장을 좀 대응해도 되겠다라는 전략 하에서 이제 좀 잡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만 봐도 거래소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화학이거든요. 네, 2.5%까지 오름세에 건설과 운송장비 오랜만에 이런 쪽에서의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지 않습니까? 신저가 종목들이 좀 널려 있는 상황인데 특히 거래소에서요. 네, 공략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하는 과정에서 추격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큰 기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강한 V자 반등보다는 박스권에서의 등락 과정이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상승하는 과정보다는 조정 시점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과 종목별로는 이익 성장 유지가 되는 종목군들 최근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실적 부분들이 확인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성장성 있는 최근에 5G 관련된 종목군들 상승세를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군들도 부분적으로 편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배당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종목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 역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MSCI 반기 리밸런싱과 관련돼서 수급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서 공매도 물량이 많이
있는 종목군들의 숏 커버링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점검하면서 종목을 선정해서 대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영고 팀장은 언제나 배당 메리트를 1순위로 둡니다. 배당과 함께 실적 그리고 가격 이 3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좀 찾아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전략을 내줬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조금 더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지수 변화 흐름 저희 보면서요. 네, 수급적인 동향은 어떻게 또 바뀌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점검해 볼까요? 예, 코스피가 이번 5월 달 들어서 6.66%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어제 저점이 2056이니까요. 그 기준으로 보면 이제 5월 달에 거의 7% 빠진 거고요. 작년 종가가 2041이니까 거의 올해 벌어놓은 거 다 뱉어낼 정도, 다 지워버릴 정도로 좋지 않았던 시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바닥에서 반등이 개시가 됐었고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5월 달에 7.5% 급락이 나왔어요. 코스닥은 조금 자리는 높긴 한데 그래도 거의 다 역시 코스닥도 올해 벌어놨던 거 다 지워낼 정도로 5월이 급락이었었고요. 역시 반등이 어제 698에서 개시가 돼서 오늘 상당히 빠르게 한 2% 이상, 이틀 만에 한 4, 5% 정도 오르는 것 같아요. 상당히 빠르게 저점 대비로 급등하고 있는 시세 흐름이 코스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자, 수급을 잠깐 보시면 5월 달에 개인이 1조 9천억, 코스닥에서 한 3천억 샀고요. 거래소에서 한 1조 한 8,900억 정도. 합치면 거의 뭐 2조 넘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외국인과 기관은 여기에다 물량을 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보면 2조 원 매수한 거 기관 외국인이 2조 원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 수급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은 일단 통상 이슈 관련된 부분들 좀 확인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율 쪽도 그런 부분이 되겠고 변수가 되겠고, 그리고 MSCI를 보면 그 수급 관련해서도 액티브 자금이 일단 패시브 자금 쪽 상황을 좀 본다고 해야 될까요? 지켜보는 그런 수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은 사실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좀 있지는 않은데 뭐 시장 방향을 보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그때마다 그냥 베이시스, 그러니까 이 계리율 차를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연기금은 5월 달에 좀 샀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좀 매수가 들어와서 지금 보시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연기금은 한 2천억, 거래소랑 코스닥 합쳐서 2천억 샀는데 그나마 좀 방어해주고 있고, 개인이 이 물량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트를 잠깐 좀 볼게요. 네. 먼저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인데 두 가지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어제까지 흐름을 보시면 제가 이제 좀 마감해서 모르겠다고 했던 이유가 밴드 상하단이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림을 제가 이제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림을 좀 크게 보시면 상하단이 많이 벌어져 있고요. 어제 장중에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밑부분을 보시면 돼요. 예. 가장 아래쪽. 네네. 네. 장중에 그걸 뚫었다가 제압을 못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고 했는데 오늘 일단 조금 떠서 나오면서 워낙에 많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다리가,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 있는 상황으로 출발이 되고요. 뉴욕장하고 유사하게 512선 저항을 맡고 있는데 저걸 벗겨낼지 극복해낼지가 장중에 점검 포인트입니다. 변동성이 커져 있고 밴드가 확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또는 다물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리티컬했는데 일단 오늘 좀 안도감은 띄게 해놓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하나 더 짚어보셔야 될 거는 20일하고 60일이 지금 데드가 났어요. 보시는 것처럼 21선이 61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진성 데드거든요. 가성 데드가 아니라 60일도 빠지고 있는데 20일이 그걸 깨고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거래소는 기간 조정을 거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같은 모양이에요. 아직 진성 데드가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60일 자리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그나마 나아요. 완전히 눕지는 않았어요.
코스닥은. 근데 어쨌든 진성테드가 날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아주 많이 올라서 20일이 바로 이쪽으로 확 올라가 버리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코스닥이 사실 사이즈 작기 때문에 또 MSCI 이슈하고 조금 무관하기도 하고 이쪽이 가볍고 조금 자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찬가지로 이쪽도 제가 모르겠다고 했던 이유는 밴드폭은 벌어져 있는데 하단을 제압 못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 많이 떠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안심이 되고 5일선마저 제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자리로서는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하다. 다만 거래소랑 유사하게 20일, 60일에 진성 데드가 나 있기 때문에 역시 기간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코스닥이 조금 더 낫다라는 거고요. 그림상으로. 네. 그리고 IT랑 제약바이오 볼 건데요. 먼저 의약품 업종 지수입니다. 이게 제가 아침에도 개장 때 말씀드렸지만 이 두 종목이 두 업종이 현재 시장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의약품, 제약바이오는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얘가 먼저 치고 올라와 주어야 연속성을 담보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제약업종은 좋은 자리로 끝났었죠. 네. 그 하단을 제압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을 제압하고 끝났기 때문에 어제도 좋게는 끝났는데, 근데 문제는 화학 섹터 때문에 제가 좀 반신반의했었던 상황인데, 화학은 오늘 조금 그래도 들어올려줬기 때문에 아까 그런 시세가 나오는 거고요. 001이. 전기전자는 일단 오늘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제약바이오랑 IT의 흐름 봐서는 조금 더 반등은 이어질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조금 더 긴 흐름에서는 20일, 60일 데드가 나 있는 상황이라서 기간 조정도 나올 수 있다. 아까 그래서 연구원이 그런 얘기 한 것도 네. 아마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능성을 일단은 다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 확실하게 좀 베팅할 만큼의 지금 자리는 아니다라는 평가신 것 같은데,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좀 바라봐야 되나 무기력감도 좀 느껴졌던 요즘이었습니다. 반등과 좀 하방 요인을 양쪽을 점검을 하면서 좀 흐름을 좀 도모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건 뭐 너무 명쾌하죠. 지금 낙폭 과대에 따른 가격 메릿이 반등 요인이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 기대감, 또 유동성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통상 이슈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네, 역시나 뭐 재료는 변하지 않은 것 같고, 네, 항상 뭐 변수를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낙폭과대주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 좋겠는데, 네네. 지금 가장 큰 특징이 바이오주가 더 힘이 붙네요. 특히 대형주 위주로 해서 지금 급등세가 조금 더 전개되면서 코스닥 2% 넘어가는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가 강하진 않아요, 거래소에서. 네, 그 밖에 또 다른 종목들이 조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해석을 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코스피 제가 1985년도에 시장에 들어온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한 학습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경험은 많지가 않은데 한국 시장을 85년부터 다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력으로 보면 85년부터 2019년이니까 워낙은 한 40년 거의 돼가는데 그냥 저는 코스피 30년사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30년사에 있어서 증시 급락 이후에 반등이 전개되면 항상 투톱은 이건 그냥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건데 낙폭 과대군하고 강세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 이 두 가지만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컨셉으로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섬유의복하고 의료 정밀 이게 이제 의료기기 쪽이 많고요. 물론 반도체도 끼어 있긴 합니다만 의료기기가 셌었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는 뭐 아주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워낙에 이제 컨콜하면서 통신 3사가 캐펙스를 올해 작년보다 한 40% 정도 늘리겠다. 금액 기준으로 8, 9조 하겠다고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쪽은 선점 경쟁이 심해서 장비 발주는 뭐 원 없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그러니까 강세였던 종목군들이고요. 또 이제 낙폭과대 컨셉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화학, 철강, 코스닥 반도체이거든요. 근데 이쪽이 지금 된다는 건데 이게 사실 오늘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단기로는. 다만 조금 길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간 조정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낙폭과대 컨셉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부인할 수 없는 그 현재로서는 시장의 반등 시 주도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네. 예. 지금이 최저점일까 사실 이런 거를 따져서 살려고 하면 아마 손이 쉽게 안 나가실 것 같고, 네, 대략적인 포인트를 좀 저울질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떨까요? 예, 시장 전체로 보니까 이따 각사 전략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만 평균은 2000선에 대한 지지력이 강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중장기로는 매수가 유리하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 중장기 매수는 저도 이런 얘기를 가끔 드렸었는데 뭐 자주 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국면에서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슨 좀 말장난 같기도 한데 글로벌하게 특히 미국만 보더라도 증시 100년사에서
중장기 매수가 항상 승리했었거든요. 낙관론자가 항상 승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원론적인 일일 텐데요. 뭐 중장기로는 여전히 매수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로는 2000선 지지력이 강할 거다. 이런 게 전체적인 포인트입니다. 네. 증권사별 전력 마저 좀 알려주세요. 네, 좀 많아서 좀 빨리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잘 참고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 성과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한투인데요. 한투가 저번에 뜬금없이 ROE를 가지고 나와서 약세장을 전망했는데 적중을 했습니다. 어쨌든 박소연 투자전략팀장이 적중을 시켰는데 이번에도 약간 조금 신중하게 보는 것 같아요. 한투 쪽에서는 큰 폭 반등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쪽의 시각이고 보수적이네요. 예, 좀 방어는 될 거지만 근데 G20 6월 말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지속될 거다라고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온 리포트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계감을 주고 있는 한투의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일정들도 보시면 뭐 당장 18일 날 무역확장법 232조 차관세 부과 여부 보여지고 있고 31일 금통위 지금은 7월 금리는 얘기 나오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시장이 오를 거냐에 대한 뭐 갑론을 막 여전하고요. 31일 워낙에는 29일자로 들어가는 신흥국 지수 편입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6월 달에 있을 USTR의 대중관세 공청회 건 그리고 19일 날 FOMC G20은 6월 29일 이 일정상에서 조금은 불확실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 증권은 조정시 매수. 달러 강세가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최악 국면은 끝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미국이 더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분쟁이 끝까지 계속 이어지기 힘들 거라는 게 현대차 증권의 시각이고요. 그리고 키움은 반도체 관련된 투자라 이게 며칠 전에 나왔던 리포트인데 역시 유동원 그 글로벌 쪽 팀장이 적중했던 상황이라서 뭐 키움증권 쪽 리포트는 지금 시세를 선도하고 있는 모든 종목군에서 상당히 유의미하게 적중이 된 것 같고요. 신뢰도 높아지겠네요. 네.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은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중국 부양, 연준의 완화적인 스탠스 때문이다. 다만 반등도 빠르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관세 이슈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도 제한될 것으로 봤고 종목은 메리츠 종금증권이 MSCI 한국물류에 편입됐는데 관련 수급 기대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종금증권 보장하고요.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은 작년과 같은 급락은 없을 걸로 봤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들인데 아까 쭉 설명드렸던 그런 같은 맥락이고요. 그리고 SK도 2000선이 지지선이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협상 과정에 따라서 지금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고 경계감도 고조될 건데 어쨌든 2000선까지 가게 되면 여기서는 단기 매수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KB 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쭉 좀 길어서 좀 지나갈까 했는데 KB가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가는 지금보다 높은 데 있을 거다. 그리고 기간 조정은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저랑 좀 약간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리포트였었는데 낙폭이 하락폭이 고점 대비로 10%가 이제 대비게 되면 2천을 깨게 되는 상황일 텐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기간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고는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순환매나 그다음에 고배당, 저배타 같은 업종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섹터별로 보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뭐 은행이나 인터넷 소프트웨어, 그다음 자동차, 디스플레이고요. 표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이런 쪽들이 시장 대비로 변동성이 크지 않은 저배타군이거나 주가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군이거나 매출이 높게 나오고 있는 쪽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참고를 일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KF에서는 5월달이 흔들리면 시장 진입하기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했고요. 섹터는 반도체랑 소재 산업재를 중장기로 보고 비중을 늘리자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금융투자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낮고 관망보다는 중장기적인 저점 매수 역시 원론적이지만 원칙대로 대응하자는 거고요. 이 표를 보시면 하반기 전략이 나왔더라고요. 하나금융투자는.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를 최선호주로 주고 있고요. 역시 탑픽에 고려아연과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한샘, 더존 비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국콜마, 만도, FNF, 지노믹트리, 진성 TEC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IT도 보이고요. 산업재군도 보이고
건자재 쪽에 한샘도 보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 더존비주원, 그다음에 화장품에 한국콜마, 그다음에 섬유족 내에서 실적 좋았던 FNF 이런 쪽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많네요.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